자, 이번 시간에는 관성, 정관, 편관, 자기 사주팔자에서 일간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글자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관성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관성이라는 것은 일간을 극하는 성분이다. 자, 일간이 만약에 갑이라면 경은 편관, 신은 정관, 경금이나 신금은 다 금극목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인데 갑목이 플러스고 경이 플러스니까 편자가 붙은 거고, 갑이 플러스고 신이 마이너스니까 정이 붙은 거예요. 그 정도 이제 아시죠? 이렇게 정관, 편관 나눈 것은 음량 때문에 나눈 건데, 사실은 정관과 편관의 그 에너지에도 어떤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관이다, 편관이다 이런 것도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나눠서 공부하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자, 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일간이 나일 때 이 나라는 성분과 가장 가까운 것은 인성과 식신상관이죠. 비견겁제는 당연히 가까운 에너지고, 그러니까 비견겁제를 형제, 자매, 친구에다가 비유를 했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관의 위치는 여기에 있죠. 정관과 편관은 국가 조직과 관련된 거, 공무행정과 관련된 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조직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재물을 지켜주는 조직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의 무역, 이러한 사회 전반에서 어떠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의 흐름에서 꼭 필요한 물질을 다루거나 그 질서를 다루거나 그러한 시스템을 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은 인증이 필요하고 책임이 필요하고 의무가 필요하고 그 권력의 힘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개인이 막 바꿀 수가 없죠. 만약에 자기 사주팔자에 정관과 편관이 발달해 있다면 자신이 이 조직에 들어가면 되겠죠. 정제편제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재는 뭐를 생할 수 있죠? 재생관. 지금 그림을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놔서 그렇지 원으로 그리면 재 다음에 관이에요. 재생관. 재가 관을 생하죠. 순서적으로. 요거는 기억해 놓으세요. 재 다음에 관이죠. 그러니까 재라고 하는 조직 활동을 통해서 관에 납품을 한다든가 관과 연결돼서 사업을 하든가 일을 하면 되겠죠. 그러한 직업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여기 보세요. 서로 이웃하고 있는 에너지들은 항상 상생관계죠. 그러니까 정관과 편관 조직은 정인과 편인과 항상 연결되어 있죠. 정인과 편인은 나의 엄마가 사는 곳이죠. 가정이고, 작은 단위로 따지면 정인 편인이 가정이에요. 일부 교육기관도 여기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관과 편관 조직은 이 정인을 통해서 개인을 교육시키면 되죠. 직접 교육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정인, 편인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 되죠. 그 다음에 질병관리는 어떻게 해요? 질병관리를 나라에서 하지만 실제로 그 관리하는 행위는 어디서 해요? 병원이나 의원에서 하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죠. 병원이나 의원, 그 다음에 약국, 여기가 정인, 편인이죠. 그러니까 정관, 편관은 정인을 통해서 개인을 관리하면 되죠. 그러면 개인은 정인, 편인의 교육을 통해서 정관, 편관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되죠. 여기서 자격증을 따서 공부를 통해서 자격증을 따서 정관, 편관의 업무를 대행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인간관계 시스템이나 사회관계 시스템이나 무조건 이 십성 시스템으로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정제편제라고 하는 재물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업무적인 활동을 해야 되겠죠. 자기 개인의 특성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생해주면 되잖아요. 순서적으로. 그럼 이건 뭐라 그래요? 식상이 재를 생하면 되겠죠. 식신생재, 상관생재 하면 되겠죠. 사주에서 이러한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사회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것을 가지고 국가 쪽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아주 좀 넓은 범위로 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만 멈추는 분도 있겠죠. 식신상관에서 그냥 나 개인의 능력을 발휘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글을 쓰고 춤을 추고 거기서만 멈추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개인적인 능력을 통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든가 조직 활동을 한다든가 여기까지 들어가는 분이 있고, 또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국가를 상대로 보다 넓은 쪽의 역할을 하거나 또 다른 국가랑 무역을 하거나 여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얻은 정보를 교육기관의 교육 시스템으로 또 펼쳐서 자격증을 획득하게 해서 개인을 또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하겠죠.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개인이 이러한 모든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은 몇 퍼센트밖에 없겠죠. 대부분은 관성이 발달하거나 인성이 발달하거나 비견겁제가 발달하거나 아니면 식신상관이 발달하거나 아니면 정제편제가 발달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능력을 다 갖춘 사람들은 몇 퍼센트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능력을 다 갖췄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분산이 되는 만큼 그만큼 또 흩어질 수가 있어요. 능력이 흩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물은 또 시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잘하는데 결과물은 또 시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뭐 한 3, 40대 넘어가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내 친구 중에는 참 능력은 많은데 결과물은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저 사람에 비해서 능력은 별거 아닌데 저 사람은 저 한 가지를 갖고 있어서 그 한 가지로 아주 히트를 치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능력은 인정받았는데 금방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일은 안 해요. 그냥 무조건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다르죠. 그 다음에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한 10년간은 열심히 회사를 다녔는데 그 이후로는 도저히 그 회사 생활이 아주 염증이 나고 아주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 업무 쪽으로 바꾸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시간 속에서 사람 마음을 또 그렇게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이제 흔들어 놓는 것을 그때의 운이다. 그 시간 속에서의 세운이다. 대운이다. 어떠한 계기에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재미있죠. 공부하실 때.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릇만 먼저 보세요. 이 그릇의 모양이 어떻냐 이런 것까지 보지 마세요. 그릇의 모양이 어떠냐 이런 거는 뭐냐면, 내가 갑자일주인데 경술어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경술어리 아니고 어떤 사람은 경자월인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같은 경이라고 해도 이 술토라고 하는 바탕 위에 있는 경금하고 자수라고 하는 바탕 위에 있는 경금하고 이 그릇의 쓰임이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이런 것까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우선은 일간이 간목인데 여기도 경금이 있네. 경술월에 태어났으니까 경금이 있네. 편관이 있네. 이 사람은 경자월에 태어났대. 그럼 이 사람도 경금이 있네. 편관이 있네. 여기까지만 일단은 보실 줄 아시면 돼요. 내 일간에서 관성만 찾아내실 줄 아시면 돼요. 어떤 게 관성인지만 찾아내실 줄 알면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일간을 극하는 거죠. 일간이 갑이라면은 편관이 뭐예요? 경이죠. 정관은 뭐예요? 신이죠. 이 정도는 아시죠? 자, 일간이 을이라면은 경은 이제 정관이라고 하고 신은 편관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편자가 붙었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독특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기복이 있죠. 정이 만들어졌다는 건 뭐예요? 일정하다는 거예요. 기복이 있긴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요거를 깔고 있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주팔자에 정관이 많은 사람, 정관이 발달한 사람, 그 다음에 편관이 많은 사람, 편관이 발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성향은 어떨까? 일단 첫 번째는 나를 극하는 성분이 사회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기본적으로는 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호등부터 인증서부터 개인이 아닌 공공의 일을 할 때 무조건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발행하는 기관, 거기를 다 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개인적으로 노래하고 춤추고 이거는 개인의 자유잖아요. 그거는 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중이 만들어지고 그 대중은 뭐예요? 제죠, 제. 개인은 뭐예요? 나잖아요. 나가 표현을 하면 뭐예요? 식상이 되는 거죠. 내가 노래를 하는데 대중 앞에서 노래를 해요. 그럼 여긴 뭐예요? 제죠. 개인의 표현이 모인 거예요. 개인의 욕망이 모인 곳.
개인의 능력이 모인 곳이 다 재예요. 먹고 싶다. 나는 먹어야 된다. 이거는 식상이지만 진짜 먹어야 되는 라면을 만들면 재가 되는 거예요. 재물, 그래서 돈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물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대중 앞에서 내가 노래를 할 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지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 티켓은 얼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공공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약속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관이, 이 과정을 거쳤을 때는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이게 만약에 직접 나한테 들어올 때는 뭐가 돼요? 규약이 되는 거죠. 규약. 지켜라 라고 하는 의무가 되는 거죠. 책임이 되는 거죠. 그 대신 또 뭐도 돼요? 나를 지켜주는 힘도 되는 거죠. 지켜라 해서 내가 힘든 것 같지만 지켜보니까 어떻게 돼요? 질서가 유지되니까 나도 안전해지잖아요. 안전. 이 안전을 보증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다 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기본적인 이 관 조직에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는 분명히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죠. 근데 지키니까 어때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키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잘만 활용하면 가장 큰 영역이에요. 보람을 느낄 때는 가장 큰 보람을 또 느낄 수도 있어요. 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엄청난 레벨의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쉬운 공간은 아니에요. 인고의 세월, 남들한테 믿음을 줘야 되는 그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시험, 아무리 쉬운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준비해보면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요. 자, 그 느낌을 일단 살짝 받으세요. 자, 정관 성향과 편관 성향을 서로 이렇게 나눠서 비교해 보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어요. 공통적인 속성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성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직업 분야까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나누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정관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죠. 내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고 내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죠. 일간인 나를 극하는데 편관은 내가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고 내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고. 그렇죠? 자, 정관이라는 것은 바를 정자가 있네요. 편관이라는 것은 치우칠 편자가 있네요. 글자 자체가 뭔가 조금 의미가 있겠죠. 자, 정관이든 편관이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죠. 우선은 국가에서 인증된 기관이란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국가 조직, 공무 행정 조직, 군인, 경찰, 법인 체제의 큰 회사, 정관 편관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 시스템, 국가 안전 시스템, 모든 것들을 관으로 보세요. 자, 정관 성향은 여기도 큰 조직이고 여기도 큰 조직인데 여기는 좀 전통적인 질서 체계예요. 그 다음에 교육이나 안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개인의 뭐를 줘요? 안정감, 생활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생활 관리. 근데 여기 편관은 이 정관의 시스템에 일단은 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불안 요소 제거. 불안을 제거해 줘야 되고 또 뭐를 제거해 줘야 되냐면 위험을 제거해 줘야 돼요. 위험 제거. 여기는 생활 관리의 안정이면 편관은 뭐예요? 안전. 조금 다른가요? 안전. 여기는 생활 관리예요? 뭐예요? 생명 관리예요, 생명. 생존. 조금 다르네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해서 생명과 생존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가 음식을 관리한다면 여기는 뭐예요? 화학약품을 관리하는 거예요. 느낌을 아세요?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관리하는 곳이라면 여기는 뭐예요? 생존에 필요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약품을 관리한다든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여기는 언제 중요해요? 평상시에. 정관의 시스템은 평상시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시스템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나 그 다음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교육 시스템, 우리 일상생활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을 여기 정관이라고 보시고, 근데 여기는
편관이 생명과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 가장 능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예요? 당연히 위험할 때, 위기 상황에서 막아내고 대처하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방. 한번 사고가 나면 우리 생존, 생명과 관련된 거죠. 평소엔 모르고 있어도 갑자기 이런 위험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에 맞는 대응, 방어,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다, 도난이 발생한다, 전쟁이 발생한다, 화재가 발생한다, 싸움이 발생한다, 뭐 강도 사건이 발생한다. 이건 평소에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생명과 생존에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항상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일정하고 규칙성이 있어야 되고 약간 보수적이어야 되죠. 너무 막 바꾸면 안 되죠. 여기는 조금 지루하더라도 여기는 버텨내야 돼요. 버텨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지키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힘. 여기 무조건 지키기만 하면 안 되죠. 해결해야 되죠.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중요한 거죠. 임기응변도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임기응변. 여기는 임기응변 잘못하면은 질서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정관 쪽의 성향은 좀 일정한 규율이 있어야 돼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너무 확 바꾸면 안 돼요. 업무 내용도 그렇고 정관 쪽은 그 사람도 그러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주에 정관이 발달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질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질이 있으니까 이러한 분야의 일을 하겠죠. 이 분야에 있는 사람이 이 분야에 가면 엄두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분야에 있는 사람은 또 이 분야에 가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업무의 내용을 구분하다 보면은 나는 정관 성분이 많아, 나는 편관 성분이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관심 분야라든가 이것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관 쪽에서는 공인된 거, 공증된 거, 문서나 서류, 그다음에 관공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행정 업무, 공무원, 그다음에 교육자, 선생님, 그다음에 주부, 그다음에 식당, 음식 분야죠. 여기는 공공성이 확보가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일단은 그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결.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행동한다. 그런 것도 그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되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또 편관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불이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거기 상황에 맞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신속해야 되고 빨라야 되고. 여기는 빠를 수가 없어요. 뭐 1시간 동안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기다려야지 그 서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관인 사람의 기질은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고 자기 결정권이 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결정했을 때 욕을 먹으면 어떡하지? 아, 나는 결정 안 할래. 그러면 편관 쪽에서 일을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좀 책임을 지더라도 일단은 자기가 결정하는 그 힘, 그것이 이제 우월성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자만심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내가 해야 된다. 자만심으로도 좀 갈 수가 있어요. 이 편관이 식신상관이랑 잘 맞아 들어가면은 정치인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 나만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나만이 할 수 있다. 여기에 적임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편관만 공부할게요. 다른 거랑 결합된 거는 나중에 하시고. 그러면 편관은 옷으로 따지면 여기는 뭐가 잘 어울려요?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군인들 유니폼 잘 어울리죠? 제복. 그 다음에 이 편관이라는 곳은 아무나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깃발이 있죠, 깃발. 건물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기도 아무나 못 들어가지만 여기는 그냥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류 떼러 갈 때, 주민등록증 떼러 갈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검사. 대표적으로 뭐예요? 군인, 경찰, 검찰, 세무, 항만, 교통, 그 다음에 특수약품, 그 다음에 공장,
특수약품을 다루거나 국가 조직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계통의 공장이에요. 그 다음에 의학 쪽에서는 이 편관이 있는 분들이 뭐를 하면 좋겠어요? 수술, 방사선, 그 다음에 약품, 그 다음에 화학약품, 화공, 그 다음에 보디가드, 그 다음에 위험물 처리반, 그 다음에 아주 인내심이 필요한 운동 분야, 운동선수. 지금 이거는 편관이 아주 특히 발달한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편관 성분이 자기 고집에 빠질 수도 있고, 분노 조절이 또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는 일단은 얘기하지 말고, 우선은 이 편관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위주로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어요? 개척성, 난관, 어려운 거를 돌파하는 난관 돌파력. 여기는 난관을 막 돌파하면 안 되죠. 기존의 질서를 잘 지켜주고 안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분란을 일으키면 안 돼. 여기는 돌파해야 돼. 개척해야 돼. 사람을 지키는데 강도를 잡는 수사관이에요. 그러면 자기 몸을 단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의 세월을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 편관이라고 보세요. 계급 체계도 대단히 분명한 거예요. 여기는 선후배 관계가 아주 명확해야 되고 위아래가 명확해야 돼요. 서열이 명확해야 돼. 여기도 이제 서열이 있는데 여기는 평소에 그 서열이 이렇게 눈에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호칭 정도로만 여기는 서로 존중해주면 되는 거고, 조금 그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관이라는 것도 어차피 나를 극하는 성분이니까 자기를 억압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자기를 억압하지 못하면 큰 조직에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 조직 속에서, 단체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제압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 좋은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뭐예요? 강박관념도 좀 있고 겁도 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겁이 좀 있다는 뜻이죠. 관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를 억누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존재랑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근육은 튼튼하고 힘이 막 넘쳐나는데도 오히려 질병이 또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 위험한 훈련을 또 해내면서 또 인대도 많이 다치고 디스크도 많이 다치고 관절도 많이 다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관은 나중에 관은 어디로 가죠? 에너지가 인으로 가죠. 그래서 정인과, 나중에 이제 정인 공부를 할 건데, 정인과 비슷한 속성이 있다. 요것까지 아세요? 정인과 비슷한 속성이 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편관은 편인과 비슷한 속성이 있다. 편인과 비슷한 속성이 있다. 요걸 아시면 왜 좋으냐면, 정관이 있는 분들이 정인 속성이 발달한 분야에서도 일을 많이 하시고요. 이 편관이 발달하신 분들이 편인 속성의 분야에서도 일을 많이 하세요. 그 관의 속성이 있는 분들이 그 인의 속성이 있는 분야에서 또 일을 많이 하시고 또 그거랑 또 잘 맞아요. 그래서 편관 편인이 발달하신 분들이 뭐 수술 분야라든가 약품 분야라든가 방사선 분야라든가 법과 관련된 거, 검찰, 경찰, 군인 이런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예 편관이 없어도 편인만 있어도 편관이 요구하는 이러한 능력을 편인이 또 일부 갖고 있어요. 요것까지도 일단 그냥 알고 계세요. 나중에 편인 시간에 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정인 속성에 이 정관의 속성이 대단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인의 속성을 가진 분들이 이 정관의 영역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슷하다는 거, 흐름 속에서 비슷한 거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식신상관과 정제편제의 비슷한 속성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 그쪽에서 이해를 하기가 또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주팔자라는 게 나를 중심으로 이쪽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오죠, 에너지가. 그 다음에 내가 이쪽으로 가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주팔자라는 게. 여기 비경겁제 일단 제외하고, 자, 나라는 에너지가 여기가 세상일 거 아니에요? 여기도 세상일 거 아니에요. 다 세상이죠, 그쵸? 이 공간 속에서 나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식상의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만약에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없던 노래가 나온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거를 세상에 유통을 시켰어요. 그럼 어디까지 간 거예요? 재까지 간 거예요. 일단 유통을 시켜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게끔 됐어요. 그럼 재까지 간 거예요. 그쵸? 그럼 당연히 재물 행위가 일어나겠죠. 식상에서 멈춰도 재물 행위가 일어나요. 내 사주에 재가 없는데 어떡하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요 흐름에서 이쪽은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은 뭐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낳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엄마잖아요. 그쵸? 또 어디에 관리를 받고 있었어요? 국가의 관리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나한테 이쪽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가 먼저 만들어져 있는 기존 질서죠. 기존. 전통 질서죠. 기존 전통 질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내 에너지가 만든 이 재가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개인의 작품이 만들어져서 그 작품의 세상이 결국에는 변화시키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개인들이 만들어낸 집합체가 개인들이 만들어낸 전체 집합이 국가였던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이쪽은 이렇게 오는 거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 흐름은 무조건 꿰뚫고 있으셔야 돼. 그러면 관인이라고 하는 세상과 뭐라는 세상과 관인이라고 하는 세상과 식상과 재라는 세상, 식상재의 이 세상 두 개로 양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명리학에서 말하는 십성을 두 가지로 나누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관인의 세상과 식상, 식재의 세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또 이 국가가 나를 통제하는 것 같지만 나를 또 어떻게 해요? 보호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활동이 국가가 없다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국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나오죠. 또 엄마가 나를 또 밥 먹여주고 살려주니까 나오죠.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고 주사를 주니까 또 나오죠.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부가가치는 이 개인의 능력들이 하나하나 작품화돼서 그 국가를 자꾸 발전시키죠. 그러니까 또 국가도 어떻게 보면 개인이 국가를 도와줬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회고 이것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성이라는 것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회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고 개인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발휘할 것인가 또 개인의 능력이 잘 발휘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이고 안정감과 평화, 그거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명리학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십성의 흐름이고 인간관계의 흐름인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최종적으로는 돌아가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명리학을 공부하니까 이 사람은 이 능력이 있다, 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우선은 명리학의 양대 산맥이 뭐냐? 관인의 세상과 식상과 재의 세상이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 한쪽으로 확 몰려 있는 사람이 있고 뭐가 더 좋다고 할 수 없죠. 그냥 그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이 왜 고민하는지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갈등하는지만 찾아내면 되죠. 공부의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